안녕하세요. 디디 일기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신년에 대부분 계획들을 짜잖아요. 1월 1일에 짰던 계획 어느 정도 이루셨어요? 저는 굉장히 자괴감 드는 순간 중 하나가 연말에 이런 생각을 할 때예요. 이번 연도에 진짜 내가 뭐 했지? 그리고 다음 연도에 작년과 똑같은 계획을 적고 있을 때 스스로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플래너 개발자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계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제 스스로도 왜 이렇게 계획을 못 지킬까? 어떻게 해야 되지? 를 연구해서 알아낸 왜 사람들은 계획을 못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들으시면 이번 연도의 나머지가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계획을 잘 지키려면 자신이 왜 계획을 잘 못 지키는부터 파악해야겠죠? 저는 계획을 잘 못 지키는 이유에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원인. 계획 자체는 완벽하게 그지없는데 그냥 내가 어떤 이유로든 안 하는 거죠. 그런 내부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애초에 그 계획이 잘못된 경우예요. 계획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계획이라서 그 계획이 실행되기가 어려운 거죠. 세 번째로는 외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내 시간을 뺏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 부분은 제외할게요. 거절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시간 관리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계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신다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중 어떤 게 가까우세요? 첫 번째로 내부적인 원인이 있어서 안 하는 경우는 이유가 다양하게 나뉘어요. 우리가 그냥 하기 싫어서 아니면 게을러서 미룬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을 보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들은 게으른 완벽주의 때문에 너무 잘하고 싶어서 오히려 시작을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욕구의 좌절내성이 낮아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하다가도 쉬운 것들로 자주 달아나서 못한다고 하기도 해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순간적인 즐거움들을 참지 못해서 그런다고도 하고, 또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으로 행동력이 막히기도 하죠. 저는 이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계획을 잘 못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기억하기 쉽게 말해볼게요. 이렇게 내부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계획을 잘 지키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습득하고 대부분 다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근데 아까 예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도움됐던 거는 스스로 내가 안 하는 진짜 계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숨어있던 장애물, 내부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중요한데, 파악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책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잘 달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내가 왜 이걸 미루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묻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보통 귀찮다. 하기 싫다. 핸드폰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크롤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루지 않는 연습을, 실천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서 이걸 습관화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 내부 원인을 파악한다면 내부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번 중에 1번이라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조그만 성공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행동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일이 너무 하기 싫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처음 플래너를 만들 때 거의 1년씩 투자해서 제 나름대로 모조리 연구하고 상세 페이지도 되게 열심히 만들고 전부 다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제 거를 플래너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까지 베껴서 좀 도를 넘게 베낀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만드신 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분이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저는 그때 허탈함이 굉장히 많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의욕이 이렇게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무기력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 내 거를 베낄 수 있는 건 있을 수는 있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일기를 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잘 안 할까? 나 이렇게 하기가 싫을까? 나 왜 다 의욕이 없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야 비로소 더 이상 만들고 싶은 의욕이 좀 사라졌구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단순간에 뭔가 베껴지는 것 같아서 허탈하구나. 연구를 하는 의미가 뭔지 고민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무력감을 어떻게 즐거운 일로 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마음이 정돈될 수 있었어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속상해 하면서 근데 그 이유가 내 일에 발목을 잡는지는 모르고 그냥 지냈을 거예요. 또 자기가 특히 미루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 일이 그렇게 하기 싫어? 이 일마다 너는 망설이고 미루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슬며시 하나 떠올라요. 나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어. 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런 식으로 알아차려지더라고요. 저는 업무하는 것 중에 유튜브 대본은 금방 짜고 편집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대본을 그럴듯하게 정리할 때 많이 미뤄요. 머리를 제일 많이 쓰는 작업이기도 하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미루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디디야 10분만 운동을 만들자. 괜찮아 라고 스스로 압박감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일을 정 안에서 거의 누워있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누워있거나 핸드폰 하지 말고 잠깐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차라리 제대로 좀 쉬어볼까? 하고 몸을 움직여요. 그러면 차라리 움직이면서 제 마음을 알아차렸던 거를 좀 정화하게 되면서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하란 말 좋죠.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천 못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많은 문제가 내면적인 문제들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냥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도 참 많이 언급하죠. 자기가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면 나도 바뀔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진짜 동감을 하고 그 중요성을 알거든요. 근데 내가 계획을 미루거나 할 때에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고 직면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장소에 간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해지진 않더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라서 내가 안 하면 피해를 준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내 내면의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왜 그런지, 내가 디디처럼 완벽주의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지 아니면 피곤해서 하기 힘든 상태인지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는지 등등 그 내부의 문제를 발견하는데 익숙해지고 자신을 달래는 스킬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못 지키게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계획을 잘못 짠 경우예요.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 짜여진 거죠. 첫 번째가 계획은 괜찮은데 내 내면의 문제로 뭔가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내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계획이 문제인 거예요. 계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아닌데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을 제대로 몰라요.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대표적이죠. 자세한 내용은 무기력 영상에서 봤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나 무기력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는 내가 계획한 걸 못하면 거기서 더 많은 걸 해내길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해내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그 기대는 항상 깨져요. 우리에게 항상 자괴감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이 항상 틀리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정정하지를 않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냐? 바로 말씀드리면 시간 기록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반복되는 일들을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 투자를 해야 끝낼 수 있는지, 내가 하루에 얼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일은 내가 몇 시간이면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한다면 과도한 계획에 억눌리지 않고 즐겁게 성취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그 시간 기록을 바로 데일리 리포트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별로 자기가 한 일을 적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1시간마다 적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1시간마다 체크하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별로 시간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20분 A를 집중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중했다. 이렇게 데일리 플래너 같은 경우는 적고, 위클리 플래너 같은 경우도 저는 1시간마다 체크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작은 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해냈다 라고 위클리 플래너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1시간마다 체크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체크하는 게 핵심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 2가지 형식으로 데일리 리포트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플래너 뭐 당연히 안 쓰셔도 되니까 시간 기록을 그냥 아무 노트에다가 자기 24시간을 일주일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무엇을 적어봤으면 좋겠냐면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통 내가 하는 일들의 범주를 얼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를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만들 때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디어 짜고 대본 수정하고 대본 수정한 거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프로세스 할 때마다 몇 시간씩 일해야지 대충 끝낼 수 있는지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과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니까 점점 그 한계를 늘리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5밖에 못 끝내는 사람인데 항상 10을 할 수 있어 라고 매번 착각한다면 나는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 돼요. 좌절감만 느껴지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계획을 못 지키고 나는 그럼 한심한 애가 되는 건데 계획을 세우기가 싫어지죠. 근데 내가 나는 5만큼 끝낼 수 있는 애구나. 그럼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5.5만큼 해볼까? 그래서 5.5를 끝내잖아요. 그럼 나는 5.5만큼은 할 수 있는 애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럼 나는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4.5 정도로 일을 조절할 수도 있고, 오늘 의욕적이라면 6을 계획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고 성취감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요건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알고 내가 걸리는 시간을 얼추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좀 더 내 목표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실패하지 않는 멋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보았을 때 계획을 못 지키는 이유, 첫 번째로는 내면적인 이유 때문에 행동력이 떨어져서, 두 번째는 내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년에 세우셨던 설렜던 목표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 목표가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역량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내면적인 이유, 상황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다시 행복하게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 또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이어리 개발자 다이어리, DDD의 기록 이야기.